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은 뭐 소설을 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별자리가 있잖아요. 별자리가 있는데, 오늘 뭐 천문을 공부하고 별자리를 얘기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잠깐 조금 짧게 끝낼 거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양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갖다가 우리는 황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지구과학 시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한 거죠.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는 12개의 별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는 별하고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우주에 떠 있는 별하고 딱 겹치는, 이제 태양이 움직이면서 겹치는 자리에 있는 별들이 12개가 있는데 12개를 갖다 이렇게 지나간다. 그거를 우리는 황도 12궁, 그 별자리들을 12개, 황도 12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이 12개 별자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태양은 약 한 달, 한 달에 한 개의 별자리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이 12달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현대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고대인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디로? 시대가 바뀔 때는 어디를 들어간다? 즉, 들어가는 거잖아요. 게이트. 즉,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매일매일 365개의 문이 존재한다. 낮, 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작은 의미의 문이겠죠. 조금 더 큰 의미로는 어때요? 12개의 문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한 달마다, 한 달이 바뀔 때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간다. 문을 통과한다. 그죠? 조금 더 큰 문의 의미로는요, 4개. 4개의 문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 4개의 문이 가장 핵심적이고요. 계절 제일 큰 문, 조금 더 크게 생각한 문이다라고, 중요한 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걸 우주, 즉 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황소자리 이렇게 써있죠. 황소자리. 요게 되게 중요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실버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실버 게이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황소자리는 황도 12궁, 요 12개의 별자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운 쪽에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황소 자리의 요 반대편에 있는 게 전갈자리죠. 전갈자리. 전갈자리는 반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실버 게이트면 여기는요, 골드 게이트. 골든 게이트. 골드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갈자리는요, 요즘 황소자리가 제일 어두운 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골드게이트는요, 어디랑 가까이 있냐면 은하수랑 가까이 있어요. 은하수랑 겹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환한 자리에 환하게 보여. 그리고 또 이제 뭐 2개 지나서 세 번째 달 물병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사자 자리, 이렇게 해서 사절기. 여기 3달 지나면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절기가 바뀔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대인들이. 그지? 이 4개의 별자리를요, 이렇게 고대인들이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게 무슨 새 모양 같기도 하고, 무슨, 그지? 우리가 딱 보면은 뭐예요? 어떤 모습이야, 이게? 십자가, 그지?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놓은 모습. 십자가를 삐딱하게 놓은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돼요? 죽으러 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고행, 십자가의 고행, 그제? 그거를 요 모습을 보고 표현을 했다. 그죠? 요 이미지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네를 선을 그어놓고 이 네절기 요 선을 그어놓고 요걸 십자가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개의 문, 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의미로 십자가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후대에서는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거지. 그지? 자, 뭐 하여간 요게 서양에서 하늘을 보고 하늘에 네 개의 큰 문, 네 개의 문을 갖다가 통과하는 요거를 선을 그어가지고 십자가로 표현했다. 이미지로 생각하고 사용했다 그러면요. 우리 동양에서도 제가 미래세상 초창기 역사편을 막 먼저 설명했을 때 케레이족이 나오죠. 우리가 케레이족이에요. 그치? 특히 신라, 가야 뭐 이쪽에 거기서 케레이족들이 그쪽에 와서 정착하면서 우리 민족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십자가 모양을 썼어요. 그 케레이족들도 우리 민족도. 근데 케레이족들은 이 하늘의 요 십자가 요 모습 아까 그죠? 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새를 생각해. 새, 까마귀, 까마귀. 그래서 십자가 문양을 새 문양이라고 새를 떠올려서 십자가 문양을 썼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건 태양 속의 새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또 우주를 덮고 있는 커다란 하늘새가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믿었는데 그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문양을 십자가를 비스듬히 누워있다. 그죠?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에 있다는 큰 새가 바로 하늘에 있는 저 십자가 모습의 사절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생각하는, 요렇게 십자가, 그지? 십자가를 비스듬히 눕혀놓은. 자, 그러면 우주에 있는 큰 새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북극성. 거기로부터 온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 북극성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좀 자세하게 또 다음 편 설명하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야.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야? 하늘의 별을 갖고 예전에 고대인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황소자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실버 게이트. 그죠? 실버 게이트. 그 반대에 있는 전갈자리는 골드 게이트. 그죠? 골드 게이트. 이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국제관계, 그죠? 현재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려면은 엉아들의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엉아들의 철학을 이해해야 돼. 근데 이 엉아들의 철학의 기본 사상, 특히 프리메이슨 철학의 기본 사상은 뭐다? 이것도 미래세상 역사편에서 설명을 드렸어, 다. As above, so below. 그죠? 이거는 뭐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영어로 하면 as above, so below. 이거를 또 우리는 우리도 썼어요. 그 의미를 예전에 기독교에서 저쪽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뭐 그쪽에서만 쓴 게 아니라 우리도 썼어. 언제요? 신라 건국 기념이 뭐예요? 제세2화. 그죠? 그게 as above, so below를 어떻게 한자로 표현하면 제세2화예요. 우리도 썼다고 똑같이. 제세2화. 즉 무슨 얘기예요? 우주에는
천국이 있으니 이게 고대인들이 이제 하늘을 보면서 생각한 거야. 우주에는 천국이 있다. 우주에서부터 태양과 달, 그리고 양과 이런 기운을 물려받고 지상에 강림해서, 그죠? 지상에 강림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 내려온 거지. 신의 사자 또는요, 신의 아들, 이라는 왕이 하늘에, 그죠? 신을 대신해서, 하늘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리 통치하게 되고, 그죠? 대리 통치하게 되면 그 지상 또한 천국과 같아야 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본떠서 어떻게 해요? 고대에는 도시를 지었어. 도시를 지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늘이 내려준 뭐 천송강림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지. 그 당연히 우리 어떻게 고조선도 그랬고요. 신라도 그랬고 그 이외에 뭐 백제, 고구려 다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요. 도시를 똑같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세상 역사편에 고대 뭐 이집트 또는 카자흐스탄 얘기를 하면서 도시 건설을 할 때 현대도 마찬가지죠. 도시 건설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하늘에 별자리를 활용해서 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음모론 같은 데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뭐 가까운데 일본 등도요.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고 별자리를 보고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이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 뭐 사탄의 도시다. 그지?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다. 잘못된 이야기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늘의 뜻에 따라서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아주 살기 좋은,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아주 좋은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의미라는 거지. 그죠? 그럼 이 골든 게이트, 그죠? 실버 게이트, 요게 우주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상에서도 골든 게이트와 실버 게이트는 존재해야만 해요. 그지? 왜?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뜻을 땅에다가 지상에 이루려고 할 테니까. 그럼 이 골든 게이트와 실버 게이트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 지금 이 땅에. 어딜까요? 일단 미국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을 안 해봤을까? 이 하늘의 이런 과거의 고대인들의 생각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사용하고 듣고 알고 있었던 거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뭐가 있어요?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금문교. 그죠? 이미 만들어 놨어. 실버게이트 브릿지. 다리. 그죠?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고 어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 놨다. 이미. 엉아들이 이미 골든게이트 해협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요. 거기에 브릿지를 넣고 그거를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어. 이 금문교를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다들 모르고, 그죠? 모르고, 그냥 영화 속에서 낭만적인 달이고, 이런 그런 기억으로만 금문교 또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다. 이렇게 부르면서 막상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지. 그죠?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자, 골든게이트 교, 글씨 골든게이트 교, 여기 볼까요? 뭐,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고요. 금문교, 캘리포니아주 골든게이트 해협에 위치한 현수교다. 있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골든게이트가 미국의 서양에 있으니까
반대되는 곳에, 하늘에도 골든게이트 반대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실버게이트가 있죠. 그럼 지상에도 똑같이 골든게이트가 서양에 있으니까 실버게이트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 반대되는 동양에 있어야 돼. 그 이치가 맞겠죠? 동양에 있어야 돼. 동양에 있긴 있는데 그 동양 중에 이 실버게이트는 그러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그건 중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니고 어디요? 뭐 이게 국뽕이 아니라 이건 저는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국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실버 게이트가. 엉아들은 하늘을 보고요. 골든 게이트를 미국에 만들어 놓고 실버 게이트를 한국에다가 만들어 놨어. 자, 그게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인천대교요. 인천대교. 네. 인천대교죠.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대교가 실버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아셨나요, 혹시? 실버게이트 브릿지라는 거를 모르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모르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구글 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 보면은 어디에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 금문교 이렇게 쳐볼까요? 금문교 이렇게 치면은 찾아 들어가. 그죠? 이렇게 보시면 요 다리야, 요 다리. 그냥 보기만 해도 빨간색이죠. 빨간색 다리고 이렇게 이어져 있지. 그죠? 바다로부터 그치 들어가는 문인 거야. 들어가는 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놓은 거죠. 골든 게이트. 자, 그러면은 여기 있고 또 하나 어디라 인천대교라 그랬죠? 인천대교 가봅니다. 요 반대쪽에 있죠. 이렇게 얘는 색깔이 어때요? 하얀색이네. 그죠? 하얀색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굳이 긴 쪽을 갖다가 택했을까? 긴 쪽을 갖다가 택했을까? 요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요것도 생각해 봐야 돼. 제가 뭐라 그랬죠? 송도는 새 시대에, 그죠? 새 시대에, 이거 뭐 계속 떠들었던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다. 이제 열렸다.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를 넘어오면서 인천에 있는 송도는 새 시대에 새로운 세계기구. 지금 현재 뭐 유엔이다 그러면 요 유엔의 이름이 바뀐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본부가 올 곳이 송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실버게이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뭘 근거로 해요? 하늘의 별자리. 근데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엉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엉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까 요거, 인천대교. 인천대교 이제 내용을 쭉 보면요. 1997년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지? 어디를? 캐나다에 갔다가 갑자기 캐나다에서 얘기를 해. 이거를 해야겠다. 뭐 엉아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가 해요? 이 기술을 누가죠? 영국. 엉아들이 지은 거야. 설계도 엉아들이야. 영국인들이야. 우리나라가 다리를 못 놔요? 아니, 다 놔. 근데 왜 이쪽에서 해?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근데 엉아들이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우리나라 다른 데 건설은 다리고 뭐고 이런 거 우리가 다 많이 짓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엉아들이 졌다. 의미가 있어. 왜? 우린 잘 모르니까. 그 하늘의 뜻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제 생각이에요. 그 소설이니까. 그지? 그러면 왜 송도는
송도 또 보세요.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죠. 송도는 국제도시라고 해. 또 이 다리가 이어진 게 영종도예요. 영종도에는 뭐가 있어요? 국제공항 있죠. 근데 요 영종도도 뭐냐면 영종국제도시라고 해요. 또 왜 여기를 국제도시라고 할까요? 이것도 이해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말 그대로 국제도시가 될 거거든. 인천에 소속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는 국제도시가 될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인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준비 중인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 그지? 그 수도가 여기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도 뭐 수차례 했지, 그죠? 수도가 될 자리가 여기다. 아주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물병자리 그전 시대이기 때문에 또 무슨 도시로 만들어져요? 아쿠아시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된다. 갯벌을 갖다 메워서라도 아쿠아시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송도 요 신도시가 만들어질 그 당시부터요. 좀 이런 얘기를 떠들었었어. 이렇게 될 거다.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송도에 제일 먼저 세워진 게 입구 쪽에 풍림 1차 아파트였을 거예요. 그때 딱 빚을 내갖고 아파트를 몇 채를 딱 매수를 했지. 그러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아파트가 막 쫙 올라가더라고. 그러더니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대출받은 것보다 더 싸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이자를 막 매달 수천만 원씩 내면서 이거 뭐 어떻게 버텨? 그죠? 그래서 어떻게 딱 팔았죠. 그러니까 돈을 쫙 풀면서 어떻게 돼? 돈을 쫙 풀면서 다시 쫙 올라가더라고. 집값이 딱 매도하고 나니까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그런 아픈 과거도 있는 분들 많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여간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아까 무슨 색깔이었어? 빨간색, 그죠? 빨간색 태양. 실버 게이트는요 하얀색이죠. 다리 봐봐, 다리 색깔을 엉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 왜 거기는 빨간색으로 했고 왜 여기는 하얀색으로 했냐. 이건 달을 의미하고 금문교는 태양을 의미한다. 그럼 이 실버 게이트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유를 대야겠지. 이게 왜 실버 게이트냐, 그죠?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한 거 이것도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자유통일은 이제 물 건너갔다. 적화통일은 되냐? 그것도 아닐 거야. 자유통일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이 고조선도 어떻게 돼서 세계의 연방국가로 만들어졌었다. 그죠? 연방국가로 만들어졌다. 다시 이거를 만들려고 한다. 남한, 북한, 만주. 이 세 개 독립된 국가가 하나의 연방체를 만들면서 연방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과거로 회귀죠. 이런 식으로 제가 소설 써서 얘기를 많이 드렸지. 이거 미래 세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또한 하늘의 별. 천문학적으로 하늘의 뜻이라는 거, 이게. 그죠? 이제 이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돼요? 지상에 이루기만 하면 된다. 이건 천문을 믿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 이루고자 하는 엉아들. 엉아들의 의지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엉아들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상에다가 이루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에소브 오브 소빌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토수복, 그죠? 우리 땅을, 만주 땅을 고토수복과 연방 형태의 남북 통일, 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만주를 우리가 되찾고
남한, 북한 만주해갖고 막 하나의 국가로, 연방 국가로 만들려 그러면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 만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게, 그거 만주 내놔 이러면 내놓겠어. 그죠? 중국이 쪼개져야 되고, 만주가 독립을 해야겠지. 그리고 또 뭐가 열려야 돼요? 북한. 꽁꽁 닫힌 북한. 그 문이 열려서 개혁 개방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지금 누가 만들고 있어요? 엉아들이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최근 미래세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북한은 뭐라 그랬어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키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쇠다. 북한이 열려야 유라시아로 가는 길이 열린다. 엉아들 입장에서. 북한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뭐 우리나라가 에너지 또는요 물류 또 백신 등등 이거에 세계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갖고 한국으로 갖고 와. 여기까지는 좋아. 배로 갖고 와요. 여기서 어떻게 돼? 전 세계로 뿌려야 돼.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러려면요. 뭐가 딱 맞고 있어. 북한이 딱 맞고 있어. 이게 열려야 돼. 이게 그래서 북한이 열어야 될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어지죠, 이야기가. 처음에 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요때 문을 열고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게 믿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죠. 어떻게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바뀌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중심이 남성의 시대에서 여성의 시대로. 그래서 새로 열리는 이 시대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거고 여성 지도자가 나타날 거고 메시아도 여성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죠? 여성 지도자가 나타나야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도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내년에 있을 대선은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 대선에 우리나라가 아마도 여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2027년이 되겠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내년의 대통령 말고 그 다음 대통령. 그때 27년도에 당선된 대통령의 나이가 31세여야 된다. 그것도 하늘의 뜻이지. 하늘의 천문에 의하면 31세의 여성이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아마도 예술을 하는 가수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정치인들이 주요 자리를 막 그죠? 야당 제1야당 당대표를 30대 사람이 하고 있고 그죠?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40세 이상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걸 같다. 그죠? 지금 40이 넘어가지 않으면 만 40세가 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어. 우리나라 법으로는.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기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죠?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골드게이트의 미국 또 실버게이트의 한국 이 두 나라가 모두 여성 지도자가 되어야 새 시대를 여는 그지 물병 자리에 새 시대를 여는 두 나라가 하나는 골든 게이트를 갖고 있고 하나는 실버 게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모두 여성 지도자가 되는 그 시점이 돼야 이 북한이라는 이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대강 연도나 이런 게 소설이지만 나오죠. 이건 뭐 소설이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뭐예요? 소설이지만 하늘의 뜻이라면 엉아들은 지상에 이루려고 하겠죠. 제가 이루려는 게 아니라 엉아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겠지. 뭐 제가 하늘의 뜻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한 거면 당연히 그냥 소설로 남겠지만 만약에 제대로 엉아들과 같이 하늘의 뜻을 해석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지. 중요한 건요. 북한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게이트, 그 문의 열쇠, 그죠? 그 문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열려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딱딱 떨어져 맞는 걸 좀 느끼셔야 돼, 이쯤 되면. 그죠? 그럼, 아직도, 설마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엉아들이 하고 있는 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예전에,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일을 시켜야 되냐. 북한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했던 훈련이 있죠. 그죠? 뭐, 말로는 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다. 뭐, 이렇게 포장도 하고 뭐 이랬지만,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북한을 열기 위한, 그죠? 한미연합훈련. 그죠? 이거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했어.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바꿨는데, 그 바뀐 이름이 뭐예요? 키 리졸브 훈련이었죠. 그게 언제부터 그 이름을 썼냐면 2008년입니다. 이거 뭐 훈련 작전명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군 마음대로, 우리나라 마음대로 막 바꾸거나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미국 애들이 미군이 정했겠지. 우리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키 리졸브. 키 리졸브는 좀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976년부터 93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던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중단되자 1994년부터 이를 대신하기 위해서 RSO 뭐 연습이 실시되고요. 2008년부터는 키 리졸브 훈련으로 이름이 바뀌었대. 2008년도 그죠? 근데 이 키 리졸브라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뜻을요? 영어로 보면 키 리졸브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생각해봐봐. 키로 뭐 해결을 한다야. 키로 뭘 해결해요? 문을 딴다는 거죠. 문을 연다. 그래 키 리졸브예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엉아들 이름을. 훈련을 하는 한미연합훈련 작전명이 키 리졸브야. 근데 우리 계속 들어왔던 건데 저게 뭔 말인가 생각을 안 했었어. 근데 요즘에 북한이 열쇠다, 키다, 또 천문으로 보니까 저기가 열려야 된다, 문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의미가 딱 맞아 떨어지죠. 2008년도부터 저 이름을 사용했대. 엉아들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북한이 열려야 된다. 저기가 실버 게이트고 저기를 열어야 어떻게 된다? 새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물병자리로 바뀌면서 새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시대를 열어야 되지. 그래서 북한이 열려야 된다. 북한이 열려야 된다. 그죠? 문을 딴다는 얘기예요. 키 리졸브라는 것 자체가. 이미 2008년부터 엉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북한을 열어야 될 새 시대의 게이트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던 이 연합훈련의 작전명 이름조차 엉아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미리 암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몰랐으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가 실버 게이트의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 새 시대가 열리는 문이 여기 한반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이 얘기를, 그죠? 대학 다닐 때부터 저도 뭐 이쪽 공부하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새 시대가 열리면 한반도가 중심이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그때는 막 미친놈 소리 들었지. 근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니까 슬슬 사람들이 들어줘. 얘기라도 들어줘. 그치? 정확하게는 어디야? 한반도가 실버게이트 위치라는 건 알겠어. 근데 어디야 정확하게는? 답이 딱 나오잖아. 북위 38도. 북위 38도. 그죠? 인천대교가 어디 있어요? 인천대교? 아까 인천대교 어디 갔나? 인천대교 38도. 북위 38도. 그죠? 인천대교가 어디 있어요? 인천대교? 아까 인천대교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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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대교 한번 볼까요? 인천대교가 위치가 어디야? 북위 38도는 뭐예요? 우리 38선이 북위 38도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38선이잖아요. 인천대교 위치가요. 북위 37.24에 37.5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7.7도. 37도. 그죠? 꽉 닫혀있는 문 바로 밑에다가 게이트 브릿지를 갖다가 딱 만들어 놨어.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엉아들이 하늘의 뜻을 갖다가 지금 이 땅에다가 지상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죠? 북위 38도가 닫힌 문. 그죠? 이걸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북진하는 훈련이 키 리졸브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바로 요 인천대교. 미군은 왜 이런 이름의 작전명을 쓰면서 연합훈련을 했을까요? 그냥 막 지들 꼴리는 대로 만들어서? 아니지. 당연히 뭘 보고 한 거야? 제가 앞대가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쟤들도 그걸 보고서는 지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점성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뜻을 바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지상에 이루는 엉아들의 작업이 이 땅에서, 바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해봐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 하늘의 큰 뜻을 갖다가 지상에 이루는 이 큰 작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딱 새로운 문을 여는 곳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래. 근데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있을 수가 없지. 엉아들이 용납을 하지 않죠. 감히 이 땅에 뭐 미사일을 쏜다? 테러를 한다? 큰일 나지. 그죠? 뭐라고 해요? 혜택받은 민족이고 국민이라는 얘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죠? 인간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막 이거를 막으려고 해요. 막으려고 해. 이제 완벽하게 플랜을 좀 바꿨겠지, 엉아들도. 결국에 근데 이루려고 하는 거는 이룬다. 인위적으로 막아서 조금 연장을 시킬 수 있겠지만 어떻게 돼? 결국에는 자연의 섭리를 막지 못한다는 거. 시간은 흐르죠. 인간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자연의 섭리와 하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땅에다가 이루는 것도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현재 이 땅에서 가장 힘센 엉아들이 그 하늘의 뜻을 믿고 있어요. 그쵸? 키 리졸브 훈련, 저 이름만 봐도 그 엉아들이 믿고 있잖아. 하늘의 뜻을, 별자리를, 쉽게 말해서. 그죠? 이 땅에, 그리고 이 한반도에 이루려고 하고 있다. 현재 북위 37점, 아까 몇 도죠? 37.24, 30.5도라고 그냥 할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요. 반쪽짜리 인천대교, 실버게이트 브릿지가. 이제 38선이 지금 막혀 있는데, 이거를 뚫고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연결이 될 거야. 이게 연결이 되는 순간 뭐예요? 진정한 의미의 실버게이트 브릿지가 완성이 되고 실버게이트가 되겠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키리졸브, 북한이라는 꽉 막혀 있는 북위 38도의 이 문을 열어야 되겠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이라고. 조만간 열린다는 얘기야. 이것은 현재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죠? 얼마 남지 않았다요.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죽은 다음, 아니 아까 연도 대강 얘기했잖아요. 그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야.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온다. 같이 온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베타 서비스다. 여기서 성공을 해야 돼. 여기는요, 우리나라가 성공해야 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전 세계인들이 볼 때 지상 천국, 파라다이스여야지 그게 전 세계에 된다. 다 연결되는 거죠. 이쯤 설명하고 이 정도 증거를 딱, 그지? 내밀었으면 엉아들, 즉 세상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 정도는 이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죠?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종교와 이념을 활용해요. 그들은 항상. 그동안 그들이 만들어 온 이 틀 안에서 이 종교, 그죠? 여러 종교, 그 다음에 이념. 엉아들은 민주주의만 키운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같이 키웠어요. 왜? 대립을 하게 만들었다고. 양쪽을 다 지원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고 대립하는 속에서 이익을 취했지.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그들이 만들어온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사고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서로 싸워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옳다 이러면서. 세상에 생각해 봐봐요. 세상의 대부분의 전쟁 과거에 일어났던 건요. 대부분 뭐예요? 종교와 이념의 대립으로 대부분의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벌고 이득을 받는지를 딱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죠? 여전히 그들의 의도대로 세상을 흰사고로 바라보면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분란을 만들어다 주라 그러면 만들어주고 싸워라 그러면 싸우고 그죠? 그러면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개돼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야. 이제는 좀 깨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자라는 거지. 그래야 먹을 게 생겨요. 적어도 그래 알았어.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뭐 어떻게 요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알아야. 모르면요. 그냥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 제일 무서운 게 이념과 종교예요. 자,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문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이 문이 열리기 전이야. 직전이야.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 어디로 줄을 서야 될지. 어디로 빌붙어야 될지. 그죠? 우리가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그죠? 다음 편도요. 요 지금 만드는 영상 다음 편도 이렇게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려는 엉아들의 흔적들을 앞으로 계속 좀 추적을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의외로 재밌을 가능성이 높아. 자, 생각해봐. 오늘 이야기만 딱 들어도요. 어때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대강은 감이 잡히잖아. 그죠? 막연하게나마. 막연하게라도 그래.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하지만 모든 건요.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죠? 어느 정도 뭐 틀릴지도 모르지만 방향성. 그죠?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건 방향성.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뭐 타이밍도 어느 정도는 대강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오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점차 더 디테일하게 일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보여. 봐봐. 키 리졸브 그죠? 키 리졸브 훈련을 한다고 다 알고 있어. 그런 훈련을 한다는.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어.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이름을 대놓고 해놨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쵸? 근데 설명을 듣고 보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미 이런 대강의 흐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보게 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투자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더 쉬워질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볼 건데 오늘 뭐 인천에 세계 정부의 그죠? 세계 정부의 수도가 인천의 송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인천대교가 새 시대를 여는 실버
게이트 브릿지다. 그리고 그 실버 게이트는 뭐다? 38선. 북이 38도에 있는 저 북한. 저 38선이 뚫리고 열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계속 떠들던 거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조금 근거를 갖고, 하늘의 뜻을 갖다가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엉아들의 뜻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그냥, 뭐뭐가 어떻게 돼서, 한국이 이런 얘기를 하자, 일본이 발칵 뒤집혀, 이런 국뽕 얘기들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다른 근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나와. 근거는. 수고들 하셨고, 다음 편에서 또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